근데 저는 황우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가 국민의힘의 험지가 아니에요. 삥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3연패 했거든요. 박찬대한테 3번 졌잖아요. 네. 이거는 뭐 냉정하게 본인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라고요. 물론 총선이 수도권 선거가 어려웠지만 2016년부터 해가지고 좀 3연패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진짜 절박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황우여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준비한 의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재보궐 공천을 끝냈습니다. 교통정리를 일부 했죠.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 연수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김남준 전 대변인, 결국 우리 위원들 예측대로 계양을에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페이스북에 공천을 끝내놓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과 함께 꽃길만 걸어라, 꽃사진과 함께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 한 장, 독사진 한 장 이렇게 소개했는데 저기에 송영길 전 대표는 안 보이네요. 김 의원님, 저 혹시 의도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는 뺀 건가요? 근데 의도가 있는 건가요, 저게 지금? 불편한 거 누가 더 불편해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송영길 전 대표도 불편해했고 좀 아쉬워했고 네. 본인이. 그리고 아마 정청래 대표도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왜냐하면은 네. 그 여러 번의 그게 있었거든요. 출판 기념회 하는데 그랬죠. 김남준이 할 때는 가고 송영길이 할 때는 영상만 보내고 네. 뭐 그 외에도 여러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김남준 대변인을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천해 준 거는 내가 친명이다. 뭐 네. 이런 거로 한 거고 박찬대도 본인 경쟁자였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자의대라고 하는 건데 최후의 승자는 이번 공천에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최후의 승자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아, 정청래 대표가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자 이제 송영길 대표 인천 얘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수갑에 줬어요. 네. 처음에는 기대치가 막 낮아졌어요. 그랬죠. 공천을 안 줄 수도 있네, 아니면은 뭐 광주로 갈 수도 있네,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인천을 줬잖아요. 계양은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은 할 만큼 예우 다 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만에 하나 떨어지면은 송영길이 개인기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죠. 예우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전국 아까 동선 맞잖아요. 네. 이거 다 지금 8월 전당대회 지금 다 선거 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지방선거 운동 겸 전당대회 운동. 근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발이 묶였어요. 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김민석 총리도 지금 뭐 그랬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이제 웬만큼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정청래의 승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정청래의 승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김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랑 대항마로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조금 이름들이 나오고 있나요? 원래 해당 지역에서 올해 네. 출마했었던 정현승 황우여 지난 전 대표? 대통령실에서 네. 정무비서관을 했었을 겁니다. 아, 2024년에 그 총선에서 그 낙선한 이후에. 네. 근데 해당 지역에서 당협위원장 계속 맡고 있었고 네네. 했기 했기 때문에 뭐 정전 교수를 공천 줄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 네. 하도 이제 뭐 좀 경쟁력과 관련한 얘기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다선 의원을 했던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의 얘기가 나오는데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가 선뜻 이 카드를 받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해당 지역에서 있었던 분을 공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평택 의뢰 유이동 전 의원이 공천 받은 그랬죠.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저는 좀 황우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가 국민의힘의 험지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박빙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3연패 했거든요. 박찬대한테 3번 졌잖아요. 네. 이거는 본인의 뭐 냉정하게 본인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라고요. 물론 총선이 수도권 선거가 어려웠지만 2016년부터 해가지고 좀 3연패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진짜 절박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황우여 당 지도부가 하면은 나올 수 있다. 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게 거지만 뭐 저기도 하는데 뭐 그렇죠. 뭐 박지원 의원도 하고 뭐 트럼프도 하고 하는데 뭐 80까지는 뭐 정치할 수 있다, 뭐 이런 희망들을 많이 심어주고 황우여 전 있는데. 부총리가
바로 직전까지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활동하기에 전혀 정신적, 신체적 이런 그 제한은 없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정승현 교수가 해당 지역에서는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 선거 이번 투표율이 좀 낮을 거라고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정승현 후보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운하 전 부총리를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본다 이거죠. 자, 두 분이 조금 답변이 엇갈릴 만한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남아있는 민주당 공천 중에 핫한 지역이 안산갑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안산갑에 김남국 전 대변인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이렇게 계속 공천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보실 때는 누구에게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용 전 부원장은 공천 안 줍니다. 안 줍니까? 끝났어. 네. 예. 제가 지난주에 민주당 이 공천과 관련된 것도 업무를 좀 관계가 있는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지금 뭐 23명이 김용 공천주라고 했다가 지금 50명이 넘었거든요. 뭐 60명까지 바꿔 늘었다고. 60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 지도부의 생각은 확고해요.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고, 그 지난주에 조승래, 그러니까 당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지금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조승래 사무총장이랑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 그리고 네. 이 김영진 의원이잖아요. 대표적인 친명 의원이죠.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CBS 인터뷰 나가가지고 당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원래는 안 준다라고 얘기까지 하려고 검토까지 했대요. 아, 안 준다고 얘기까지 하려다가 톤 다운을 한 거래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예,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 부원장이 김영진 의원 만나기로 했다라고 네. 했는데, 김영진 의원이 약속 연기했어요. 아, 안 만난답니까?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안 만났어요. 결국엔 안 만났고. 예, 안 만나버린 이유는 지금 만나면은 뭐 또 논쟁 나오고 뭐 약간 그런 부담되고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김용 문제는 끝났다. 평택 의리 문제, 민주당 평택을. 평택을. 짧게 그러면 정 의원님께서도 실제로 안산에 김용 공천 안 줄 거라고 보시나요? 김남국 대변인이 공천 받을 것 같은데요. 아, 이번은 또 답변이 이렇게 서로 두 분이 일치를 했네요. 왜냐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진짜 주고 싶으면 네. 당에서 이렇게 홀대할 수 있겠어? 아, 이럴 수 있겠어? 이미 줄 거였으면. 그러니까 뭐 이심전심이다. 대통령의 마음도 적극적으로, 야, 김용은 내 분신이야. 예전에 네. 본인이 저 선거 유세 돕고 했을 때는 그때는 분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대통령 된 상황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분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두 사람은 사법 리스크도 비슷하게 지고 있거든요. 네. 김용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자꾸만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공소취소 국조특위 때문에 사실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 일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고음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용 전 부원장에 주는 순간 그게 확대 재생산, 그게 전반적으로 부울경 전체의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 대통령도 민주당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의제는 여기까지인데, 바로 이어서 이 질문과 관련된 우리 구독자분들 Q&A 남겨주셨던 것들 모아서 한번 여쭤볼 텐데, 오인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법 리스크랑 별개로 김용 공천을 망설인 이유가, 정청래 대표가 혹시 개인적으로 김용 전 부원장 혹시 안 좋아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혹시 김 의원님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연이 있나요? 아니요. 개인적인 거는 딱히 네.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호불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친분이 있진 않아요. 네. 엄청 친분이 있지는 않고, 거기는 김영진 의원하고 친분이니까 친명, 원조 친명들하고는 네네. 거기 85학번, 86학번 1년 차이고 거의 호용호지하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김용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학번이 높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라서 정청래 대표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게 지난번에 양문석 효과 때문에 양문석 그 대출 사기 공천했다가 안산갑은 양문석이 됐는데 영남에서 네.
경남, 부산에서 여러 석이 날라갔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남 선거에 영향 미쳐서 안 된다 이거는 뭐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자,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정 의원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푸른 늑대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거 자금과 관련된 건데 조홍천 전 의원이 지금 경기지사 출마했잖아요. 개혁신당이 돈이 있나?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조 전 의원과 뭐 통화하시면서 뭐 이거 선거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뭐 이런 얘기 혹시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네. 제 생각엔 조홍천 전 의원이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거 기간 37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돈 뭐 그렇게 쓰겠다는 생각도 안 할 거고 당에서도 돈 많이 쓸 생각 안 할 거예요. 원래 뭐 이렇게 최소한으로 쓴다 뭐 이제 그런 그렇죠. 게 있잖아요. 최소한으로 쓸 거고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 뛸 때도 네. 개혁신당 그 돈 없어서 결국엔 드랍할 거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완주했잖아요. 완주했죠. 실제로 천하람 그때 원내대표인가 지금도 원내대표인가? 네, 원내대표입니다. 그분이 그 살림살이 하는데 돈 그만큼 많이 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돈을 쓰지 않더라도 할 수 돈 있다. 쓰지 않는 선거를 하겠다고 생각할 거고 지금 개혁신당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99만 원짜리 사무장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니까 돈 쓰는 선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자,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의제와 Q&A까지 맞춰봤는데 마지막 또 하이라이트 순서가 하나씩 남아있죠. 준비하신 한 줄 평들이 있으실 텐데 아까 우리 정 의원님은 미리 좀 쓰신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하셔도 됩니다. 그걸 일단 하려다가 그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거 부탁해줘. 김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럼 먼저 정 하세요, 의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제가 하세요. 할까요? 예, 예. 김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오늘 누구에게 한 줄 평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한테 부탁해를 드릴게요. 용감한 한 줄 평인데요. 용감한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위드훈이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유튜브 따라다니지 말고 지지자들 이렇게 너무 호들갑스럽게 비춰지면 안 되니까 그럼 정치 셀럽이 와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그렇게 비춰지면은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좋아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제하셔야. 여기도 아까 전에 그 사람이 와서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일으킨 건데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지지자들하고 싸우면은 뭐가 됐든 안 좋게 이제 지역 주민들은 볼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노리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그 카페에서 네네. 이를테면은 이 특정 가게를 딱딱 찍으면서 여기는 뭐 일단 구구 지지를 하는데 여기는 파란데 네. 여기는 한동훈 지지하는데 그러면서 더 잘 팔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것도 올려게 막 보도가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오히려 반대 지지하는데 가가지고 한동훈 대표 더 찍어주세요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애정을 그렇게 하면은 한동훈 대표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지자분들이 생각을 알아주셨습니다. 하셔야 된다. 전략적 사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애정 어린 한 줄 평이었네요. 정 의원님은 저는 이 얘기를 하면 혹시 뭐 해당 얘기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네. 부산 북구 갑의 네.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정당이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라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국 정치가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뭐 정당보다는 인물 누가 정말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국민의힘 후보라면 국민의힘 후보, 또 민주당 후보라면 민주당 후보, 한동훈 후보라면 한동훈 후보 이렇게 될 텐데 한국 정치의 발전은 특정 정당이 무조건 당선되는 이런 풍토를 개선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그렇네. 정말 두 분 다 애정이 폭폭 담겨 있는 한 줄 평이었습니다. 김부겸이 돼야 되겠네. 들어보니까. 자,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나요? 뭐 오늘의 한 줄 평 어떻게 해석할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맡겨드리고.